자, 주택을 증여받고 얼마 안 돼서 양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절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 주택을 증여받고 얼마 안 돼서 양도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또 우린 방법이 또 있거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거고요. 특히 2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잘하면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아닌데 잘하면 둘 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북일보입니다. 조종건 세무사님의 이제 슬기로운 세금 생활 해가지고 이게 기고, 외부 기고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몇 번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잘 이렇게 칼럼을 보고 있습니다. 23년 11월 9일 날 올라온 칼럼인데 제가 뭐 이 세무사님을 뵌 적은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가능한 방법은 매매 또는 증여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증여겠죠. 그냥 주는 겁니다. 부의 무상 이전.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나오고요. 증여 취득세가 이제 3.5가 나옵니다. 물론 조정 공시가격 3억 이상이면 12%가 나오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녀도 어차피 소득 능력도 있고 나도 어차피 이거를 해가지고 좀 자금을 갖고 싶다. 근데 누구한테 제3자 모르는 사람한테 팔기는 아깝다 그러면 매매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녀가 만약 소득이 있으면서 구매 능력이 충분하다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게 가장 세금 좀 유리할 거다. 이게 이제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인데 보통 매매가의 3억 또는 30%보다 낮은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짜리다. 그러면 3억이니까 3억이 있고요. 15억에 30%면은 4억 5천이죠. 그럼 3억하고 4억 5천 중에 낮은 금액이 얼마예요? 3억. 그러면 15억에서 3억을 낮춰서 12억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게 팔면 이제 그냥 증여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적으로는 뭐 물론 더 몇 개 따져봐야 되지만 보통은 그 녀석이 되게 굉장히 유리하죠. 12억으로 저가 양수도로 파는 게. 다만 일반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12억이라는 자금이 자녀가 납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또 부모가 대주면 이제 그때는 증여세로 가버립니다.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2월 가세.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10년 안에 매도하게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이런 거예요. 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매가격과 취득가격 차익,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내가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이에 나는 5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응용하면 그렇다면 취득가격하고 매매가격이 비슷하면 양도 차익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그러면 세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만약에 한 10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2억짜리 집을 샀는데 6억이 됐어요. 그럼 6억이 되니까 그 6억 되는 집을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한테 증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6억짜리 집을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하니까 과거 증여한 적이 없다면 증여세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그 6억을 받은 배우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7억에 팔아버려. 그럼 7억에서 6억을 빼니까 양도차익 1억만 나오잖아요. 그럼 세금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이거 세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특수관계자,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속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넘기고 곧바로 팔아서 기존에 있었던 양도차익을 회피하는 거를 그대로 두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그거를 2월 과세라고 해가지고 당초 취득가로 가버린다. 자, 이게 여기 나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세법에서 조세를 회피한다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서 곧바로 팔면 되는데 원쿠션 때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표정을 좀 보니까 약간 이해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어요. 2억에 샀는데 6억이 돼버려요. 그럼 이거를 아내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세 안 나오잖아요. 취득세는 나오고.
맞죠? 그리고 이 아내가 곧바로 7억에 매각을 해버려요. 그럼 양도차익이 7에서 6을 뺀 1억이냐? 이거 이상하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아내 아니면 자녀, 소위 말해서 원 쿠션 돌리고 이렇게 팔아버리겠죠.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 자, 이 경우에는 7억 매각을 했다. 그러면 양도가 7억, 그리고 취득가 이거 있죠? 취득가가 6억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가 2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겨버리니까, 요렇게 넘기니까 2월 시킨다. 그래서 2월 과세를 하는 거예요. 2월 과세. 물론 조건은 있어요.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러고요. 만약에 아내한테 증여한 다음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10년을 초과했다. 뭐 11년, 12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당초 취득가로 안 가요. 그러니까 괜찮은 물건이면은 이렇게 2월 과세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만 말하려고 했다면은 제가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이러한 법 규제는 잘 보세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에서만 해당이 된다. 이게 여기까지를 딱 특수관계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거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잘 안 되죠. 매수자 찾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한테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명의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2월 과세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나 주택이 3개가 있어. 근데 뭐 한 2개 정도 처분하고 싶어. 근데 지금 매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딱 묶여 있어. 그러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생각했다가 야, 그러면 2월 과세 10년 있어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사위, 며느리 아니면 내 형제, 자매 이런 사람한테 좀 해보자.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때는 기타 친족이라서 증여 공제가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증여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 문단은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가 이제 신설이 되잖아요. 1억이 이제 또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성년자는 5천하고 1억 해가지고 두 개 이제 더해서 1억 5천. 상대방도 1억 5천 해가지고 최대 3억까지 또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2월 과세를 어떻게 깰 거냐. 자, 이런 거지. 자, 이거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처음 상태로 갈까? 처음 상태로? 자, 요렇게 하죠. 요렇게. 자, 아빠가 파란색 집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노란색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와 자녀 배우자가 있는데 세대 분리가 딱 돼 있습니다. 왜냐면 자녀가 지금 결혼했잖아. 배우자가 있잖아요. 우리 세법은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만 30세 넘거나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 되면 세대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여기에서 따로 거주하시고 세대 구성 능력 갖춘 자녀는 또 다른 데서 별도로 살고 있으면 세대 분리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 파란색하고 노란색 집 두 개를 내가 처분하고 싶어. 이 부모 입장에서. 근데 두 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현재 안 된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 양도차익이 작은 걸 먼저 팔아요. 그리고 양도차익 큰 거 남어. 그럼 이거 1세 1주택 비과세 되죠? 그나마 다행인 게 추가 2년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2월 과세를 활용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엄마 집 노란색 집이 뭐 양도차익이 작다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증여하기에 만만한 집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자녀한테 딱 증여해버려요. 자녀 세대한테. 자, 그러면은 여기 부모 세대는 집이 몇 개예요? 이제 1주택이죠. 그럼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돼, 안 돼? 되겠죠. 뭐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했다면 되겠고, 증여하고 나서 다시 추가로 2년 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필요 없잖아요. 22년 5월 10일부터 보유기간 재산정 최종 1주택이 폐지가 됐으니까. 자, 문제는 여기 자녀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 직계 비속한테 부동산 넘기면은 2월 과세 몇 년? 10년이죠. 그럼 이 자녀는 원래는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자녀는 2년만 있다가 비과세 요건 갖추고 매각해버리면 2월 과세가 회피가 됩니다. 2월 과세에 해당 안 돼요. 자, 왜? 어차피 비과세가 돼버리면은 여기 양도가 얼마, 그리고 취득가,
내가 증여받은 취득가가 아니라 이 모친이 취득했었던 당초 취득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비과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라리 이월 과세로 세제 분리된 자녀에게 집을 하나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자녀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해가지고 비과세 만들어버리면 그냥 둘 다 그냥 비과세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둘 다 무주택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거 팔아서 돈 생겼죠. 이쪽 자녀 세대도 팔아서 돈 생겼죠. 그러면 이제 알아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사는 겁니다. 이게 소득세법 72조인가? 근데 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 뭐 보도자료 보면 되지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죠. 2월 과세 제도 합리화. 자, 2월 과세 97조 2. 적용 제외.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 인정 고시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상관없고 이거 2월 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해당돼서 비과세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2월 과세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리가 됩니까? 사위나 며느리 찬스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좀 증여세가 오히려 더 나올 것 같다. 증여 공제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하고 직계 비속한테 증여하고 여기서 곧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맞춰서 2년 3년 후에 팔아버린다. 또 여기서 나름 머리 쓴다고 내가 남편인데 우리 아내한테 증여하고 세대분리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 또 이런 거 하지 마요. 아내가 증여 뭐 6억이나 된다고. 부부는 세대분리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몇 분 계셨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잘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